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껌으로 성공을 거둔 뒤 국내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남인 신춘호와 막내 남동생인 신준호 등을 경영에 참여시켰죠. 이 중 신준호를 가장 아꼈으며 신준호는 롯데그룹의 2인자까지 올랐습니다. 먼저 신춘호는 라면으로 인해 신격호 회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라면 사업 진출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신춘호가 롯데공업을 설립하여 라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 형제는 의절하고 말았죠. 이후 신춘호는 농심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신라면으로 라면 시장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신준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 신 회장을 보필했는데 핵심 실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 회장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었죠. 롯데제가 전무로 경영을 시작하여 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거쳐 그룹 2인자인 롯데그룹의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그는 신격호 회장을 대신하여 한국 롯데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이둘의 형제에도 깨지고 말았죠.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자 차명으로 땅을 관리하던 이들은 모두 실명으로 부동산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때 신격호 회장은 양평동 등 신준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회사 명의로 바꾸려고 했고 신준호는 이에 반발합니다. 이 부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라며 자신의 소유권이라 주장하면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신격호의 승리였고 이후 신준호는 그룹의 모든 직위에 사임되고 롯데햄우유 부회장으로 이른바 강등되고 말았죠. 그 무렵 일본에 있던 신격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빈이 한국으로 돌아와 경영 수업을 시작하면서 신준호의 그룹 내 입지는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준호는 홀로 서기를 모색하는데 롯데우유를 롯데에서 분사하여 회장직에 취임하였으며 이후에는 회사명을 프로밀로 바꾸면서 롯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죠. 그리고 프로밀은 가나초코 우유, 비피더스, 그리고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등 주력 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격호 회장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반대로 같은 처지였던 신춘호 회장과는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실제 프로밀과 농심은 손을 잡고 인디안밥 우유, 바나나킥 우유 등을 출시했죠. 그리고 신준호 회장은 야구계와 관련이 깊었는데 실업야구 롯데 자이언트에서 단장을 맡았으며 프로야구가 출범하자 롯데 자이언츠의 구단주를 맡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 인물 또한 야구계와 관련이 매우 깊었었죠. 프로밀의 대표인 나무식은 전설적인 야구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야구계를 추억하는 올드팬의 머릿속에는 박철순과 선동열보다 나무식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경북고 에이스로서 1학년 황금사자기에서는 6경기를 완투하고 준우승, 2학년 때인 대통령배에서는 MVP와 타격상 등 믿기 어려운 업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장 크게 각인시킨 무대는 3학년 때 열린 제1회 봉황대기였습니다. 준결승까지 6경기를 완투했고 결승에서도 마운드로 혼자 책임지면서 우승을 이끌고 대회 MVP에 선정되었죠. 7경기에서 54이닝을 던지는 동안 실점은 단 2점,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예선부터 결승까지 7경기를 모두 완투하자 철한 투수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경북고는 봉황대기뿐 아니라 청룡기, 황금사자기, 그리고 대통령배 등 모든 대회를 우승하며 전무후무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71년 경북고는 역대 최강팀으로 꼽히고 있죠. 그의 일본 원정에서도 6전 6승을 기록, 일본 야구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한국의 연전연패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죠. 당시 멤버였던 한양대의 천보성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멤버도 좋았지만 사실 우리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상대 타자들이 우시그를 상대로 안타를 한두 개 칠까 말까 했으니까요. 우리는 단 1점만 뽑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나무식은 그야말로 엄청났는데 그가 나타나면 오빠 부대들이 구름같이 몰렸었죠. 경기가 끝나면 팬들이 진을 치고 있어 야구장에 갇히기도 했으며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탈 때에는 명찰을 반드시 가려야 했습니다. 또한 지방 경기가 있을 때는 팬들이 여관까지 찾아와 편지와 선물을 놓고 갈 정도였죠. 이후 나무식은 한양대를 거쳐 창단 실업팀 롯데에 입단한 뒤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무식에게 어느 한 상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상병 한 명이 저에게 인사하며 투구폼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그의 투구폼을 지도했죠. 나무식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은 야구의 레전드 박철순이었습니다. 남 선배는 저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팬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그 형은 한국 최고의 투수였어요. 제가 제대로 된 투수가 된 것도 그분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프로야구가 탄생하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최고 대우를 해준다는 제의도 왔지만 야구를 그만두고 직장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깨를 혹사당했기 때문에 팔꿈치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롯데무유에서 말단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야구계의 동료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물건을 팔면서 밑바닥부터 올라갔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물건을 사주기도 했고 동명이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경비원한테 멱살을 잡혀 끌려간 적도 많았고 햄과 우유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며 영업을 배웠고 저녁에는 일본어 공부에다 경영대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청감독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죠. 인기가 대단했던 대스타가 소세지를 팔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는 소주를 마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신세한탄을 할 때는 저도 마음이 아팠었죠. 그러나 독학으로 일본어도 공부하고 진념이 대단했어요. 친구지만 정말 존경스러웠죠. 그렇게 나무식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푸르밀 대표에 오르면서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죠. 푸르밀의 신준호 회장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 것이었는데 운동선수가 대표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야구인 중 기업 사장에 오른 이는 김은용 사장이 있지만 그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것과는 달리 남 대표는 무관한 분야에서 전문 경영인이 됐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당시 푸르밀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남 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매출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영업이익을 냈죠. 그러다 2018년 신준호 회장은 다시 오너 경영을 선택, 자신의 둘째 아들인 신동환을 대표이사로 발탁합니다. 그렇게 푸르밀은 1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로 돌아서고 말았죠. 그리고 신동환 대표가 취임한 이후 공교롭게 푸르밀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신준호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신동학, 둘째 아들이 신동환입니다. 장남 신동학은 재벌가의 망나니로 유명했는데 과거 자세한 영상을 만들었으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둘째 신동환은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롯데우유를 거쳐 2018년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푸르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롯데그룹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잘 커왔지만 더 올라가려면 전략 제품이 몇 개 더 있어야 한다. 현재는 비피더스 등 3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게 없다. 실제 신 대표는 달고나 알대 등을 출시하면서 반전을 노리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부터 적자를 기록하더니 이후 적자의 폭은 점점 증가했죠. 이런 상황에서 신 대표는 LG 생활건강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음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푸르밀 인수를 검토했으나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데다 설비도 노후화됐다는 것이 인수를 중단한 이유였죠. 결국 2022년 푸르밀은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회사는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되었다.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성과는 없었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출산에 따른 우유 소비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는데 그만큼 최근 유역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죠. 반면 관련자들은 신 대표가 경영 감각이 부족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유업계가 타격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실제 동종업계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 등 사업 영역을 넓히며 생존 전략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푸르밀은 잘 팔리는 몇 개 제품에만 의존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푸르밀 노동조합 또한 오너 일가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 경영의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모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관심사는 오로지 개인 취미 생활인 피규어 수집에 있다. 결국 정리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과 대리 점주들은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해고 소식에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회사는 초상집이 되고 말았죠. 이뿐 아니라 푸르밀과 공급 계약을 맺은 유통업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통업계는 당혹스럽지만 다행히 타격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대체 기업이 여럿 있는 등 푸르밀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낌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종료 통보를 받으니 황당하다. 해고가 예정된 직원들과
다음 달까지 협업을 해야 하는 것도 매우 곤혹스럽다. 자, 이렇게 푸르밀은 롯데와의 결별 15년 만에 신동환 대표가 경영한 지 5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신 대표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유 산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3등 회사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산을 매각해서 될 게 아닙니다. 직원들보다 제가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